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치연권 나종주 원장입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제 특별한 일이 있었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4주년, 취임 4주년 기념해서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연설 그 전문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상당히 좀 많이 말이 안 되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뭐 어떤 분은 화가 나서 뭐 리모컨을 TV에 던졌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그냥 TV를 꺼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경제학자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분야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1분기에 그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좋다는 거죠. 그게 정말 맞는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펼쳤는데, 이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맞는 얘기인지 오늘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중에서 경제 성장률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우리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이미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1분기에 2021년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는 얘기죠. 예, 이것이 정말 맞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ECD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OECD 통계가 있습니다. OECD 스태티스틱스라고, 그 OECD 통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OECD 관련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분기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에 실질 GDP, 실질 국내 총생산이 얼만큼 증가했는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에 의해서 GDP가 증가할 수 있는데, 그 가격 증가분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전분기 대비, 전년도 같은 분기, 그러니까 2020년 1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냐를 왜 보지 않고, 왜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에 실질 GDP가 얼만큼 증가했느냐, 이것을 보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데이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계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효과는 제외하고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0년 4분기 대비해서 2021년 1분기에 GDP가 얼만큼, 실질 GDP가 얼만큼 성장했느냐,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기 성장률은 통상적으로 계절 조정을 맞춘 데이터를 가지고 전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느냐를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경제 성장률을 연단위 얘기하죠. 연단위 얘기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경제가 성장했느냐. 그러니까 연안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눠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계절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원 데이터를 전년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느냐 이걸 보면 되지만, 분기 데이터는 이런 계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절 효과를 제외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실질 GDP가 성장했느냐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 자, OECD 통계에 나온 그 비교를 해보면, 지금 2분기죠. 지금 저희는 5월 11일이니까 2분기인데, 통상적으로 이제 바로 전분기 데이터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분기 데이터를 내놓지가 않죠. 발표를 하지 않죠. 아직 취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취합이 다 돼서 발표한 나라가 총 현재 37개 OECD 국가 중에서 16개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많은
이 과반이 넘는 21개 국가는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반이 넘는 국가가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발표를 한 16개 국가 중에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발표한 16개 국가 중에 보면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니고 2위입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거는 잘못된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거죠. 첫 번째는 얘기하려면은 데이터를 발표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과반이 발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OECD 국가 중에 1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맞지가 않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발표된 국가들 중에서 그러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가장 높았느냐? 데이터를 보시면은 리투아니아가 1.8%로 우리나라보다 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캐나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 1.6%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발표된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2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이 되겠죠. 사실과 무관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가 오늘 2021년 5월 11일 날 다운받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보신 것처럼 리투아니아가, 그리고 어제를 기준으로 해도 리투아니아가 한국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팩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틀린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더 황당한 얘기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 중에서 분배 관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거죠. 그런 것이 분명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그런지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배 지표는 대표적인 게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다 잊어보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균등화는 가구 중에는 이제 가구 구성원이 이제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소득이 다 틀리니까 그것을 이제 평균적인 소득을 내기 위해서. 평균이라는 거는 그 5명이 있으면 5명의 소득에 합산해서 그걸 평균을 내면은 그게 100만 원이라 그러면 다 5명이 다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등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 구성원의 그 소득을 나눠서 그 한 명당, 가구원 한 명당 이제 소득이 얼마냐, 이제 그게 이제 균등화라는 의미가 되겠고, 처분 가능 소득은 이제 가처분 소득이 되겠죠. 세금이라든가 준조세 이런 걸 다 내고 난 다음에 실제 내가 소비에 쓸 수 있는 돈, 그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 처분 가능 소득이 되겠습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거죠. 그래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을 이제 상위 20%, 하위 20% 이렇게 상위 20%, 하위 20% 나눈 건데,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상위는 더 커지고 이게 하위는 더 이제 작아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분배 격차가 더 벌어졌다, 더 안 좋아졌다, 악화됐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통계청에 나와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은 자,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1분기에 가장 높았던 시점이 지금 이제 데이터는 이제 2020년 데이터도 있는데 이제 통계청장이 바뀌면서 2019년 데이터, 요거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19년 데이터로 또 다르게 또 측정해서 나눴어요. 그때부터 그 나눈 그 19년 그때부터 2020년 데이터는 이 기존 데이터하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게 19년 데이터는 기존의 방식으로 측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19년까지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0년 데이터는
그 통계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년까지 데이터를 가져왔고, 특히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친 것이 2018년, 19년이기 때문에 20년에는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지 않았죠. 18년도에 16.4%, 19년도에 10.9% 올렸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기별로 보면, 자, 1분기에 2003년도부터 데이터가 가용한데 2019년까지 가장 높았던 시점이 2018년 5.95입니다. 최저임금을 가장 크게 올렸던 2018년도에 5분위 배율이 가장 높다는 건데, 이거는 분배가 가장 안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이제 2019년 5.3으로도 가장 높습니다. 3분기에는 2007년과 2018년에 이제 가장 높은데, 둘 다 값이 동일한데 5.5인데, 2007년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고, 2018년은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한 시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분기에도 가장 높은 게 2018년으로 5.47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시점에 데이터가 2003년부터 가용한데 글로벌 금융위기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통계청에 명백히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쳤던 2018년, 2019년도에 분기별로 보면은 분배가 가장 악화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분배가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에 관련된, 특히 성장과 분배에 관련된 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자기가 확고히 얘기했는데, 그것이 마치 들었을 때, 이 데이터를 모르는 이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데이터를 살펴본 것처럼 분명히 경제 성장률은 1분기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가 아니고, 데이터가 과반이 21개 국가가 발표도 안 됐고, 발표된 16개국 중에서 또 1등도 아니고 2위가 였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그랬는데, 보신 것처럼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 그러니까 분배 지표를 나타내는 그 지표를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던 2018년과 19년에 가장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팩트에 근거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